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10월 10일 날 삼성중공업이 LNGC 한 척 수주했다고 공시를 갑자기 이렇게 했죠. 갑툭 공시를 했습니다. 백값이 2.6억 달러, 3,508억 원, 인도일은 2026년 9월 말 이렇습니다. 거기 수주 공시 내용이 제가 캡처해 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발주처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뉴스가 나오네요. 트레이드 윈즈가 보도하는 것은 아마도 일본의 미쓰이 선사 MOL이 발주한 것 같다는 겁니다. 선주로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상적인 수주를 하면은 27년에 인도일이 이제 잡히는데 어제 공시한 건 26년 9월이 인도일이니까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옵션 물량 행사한 것 같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수주 데이터베이스 쭉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MOL이 23년 1월에 삼성중공업한테 두 척 발주한 것이 있네요. 당시 한 척당 2.48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2.6억 달러로 4.8% 이상, 그러니까 한 척당 한 1,200만 불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때 옵션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언제 이후에 MOL이 발주한 이후로 또 쉐브론이 두 척 발주한 게 있죠. 그거는 2.53억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쉐브론도 지금 옵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브론발 옵션 발주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일감이 지금 쌓인 이런 상황에서는 늦게 수주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OL이 바로 금년 초에 델핀 LNG에 지분 투자 결정한 일본 선사 아닙니까? 그래서 MOL이 델핀 LNG에다가 돈을 왜 투입하겠습니까? 델핀은 화주 아닙니까? 화주. 배달할 물건을 갖고 있죠. LNG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MOL은 하여튼 화주한테서, 그게 누구든 간에 화주한테서 오더를 받아서 LNG 배달해 주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화주가 하는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해야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MOL이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델핀 미드스트림에다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선사들이 선주가 되죠. 화주들은 배달 화물을 의뢰할 때 선박을 소유한 선사들에게 오더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가 좋아야지 오더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고도화된 것이 아예 선박을 처음 건조할 때, 즉 조선사에다가 발주할 때부터 화주하고 선주가 서로 협의해서 장기 용선 계약, 일종의 전세 계약 아니겠습니까? 배를 우리 물건 배달하는 데만 쓴다, 이렇게 그런 조건, 일종의 전세 계약이죠. 전세이면서 동시에 월세도 주는, 전세 월세, 보증금 내고 월세 내는, 월세, 전세, 하여튼 용선 계약입니다. 이 전문 용어는 용선 계약, 장기 용선 계약을 다 체결하고, 그래서 용선료하고 화물 운송료 대체적으로 합의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박을 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화물차 운송업계도 같은 구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지입제라고 하잖아요. 지입제. 심지어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짜장면 배달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벌려면은 적어도 오토바이는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짜장면집 주인이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까지 여러 대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배달맨이 자기 오토바이로 자기가 물건 배달하다가 낸 사고니까 짜장면 업자가 사용자 책임 부담할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여하튼 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달맨이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은 짜장면 장사하는 그분들도 사회적 약자인 거랑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 났을 때 비용을 짜장면 업자한테도 좀 분담시킬 수 없나 이런 논의도
그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또 이제 그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모잠비크 육상 LNG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게 그 프랑스의 에너지 메이저 아닙니까? 이거 완전 엄청난 그 글로벌 그 부자 아닙니까? 토탈 에너지. 얘네가 지금 프로젝트 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관련된 일종의 그 손해배상 소송에 지금 휘말린 것 같습니다. 지난 21년 3월에 팔마 지역을 반군들이 공격을 하면서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지역이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이 포스 머주어, 즉 불가항력 을 주장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된 그 임직원들 모조리 출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치안이 확보됐으니까 그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를 모색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여러 번 지금 영상을 올려두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 이게 재개가 딱 결정이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8척, 현대사마가 9척, LNGC 그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연말경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뭐 수주 가능성이 확 드러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체적인 저 상황은 다른 거 뭐 다 해결됐고 비용 문제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즉 플랜트를 건설할 그 협력업체들하고 그 건설 비용 등을 지금 협상 중인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년 그 참사 당시에 협력업체 직원들도 다수가 죽고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토탈을 상대로 토탈이 안전관리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 예. 그 토탈의 안전관리 실패는 불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이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예, 자기들은 토탈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토탈이 그 작업장 안전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탈이 그 안전관리 책임을 적법하게 수행했다면 자신들의 안전이 확보됐을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토탈이 불법 행위와 자신들의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폐주한 반란 세력들이 모든 그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걔네들이 주범 아닙니까? 그리고 저 반란 세력들한테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돈 있는 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반란군한테 어떻게 소송 걸겠으며 이긴들 그거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이게 소송 비용만 날리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글로벌 그 초부자, 슈퍼부자, 토탈 에너지 아닌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손이들이 엄청 바쁘게 지금 그 머리 굴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손이들은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토탈도 반란군 때문에 천문학적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탈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아주 이게 지금 재밌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안전관리, 어떤 그 치안 확보 이런 거는 오히려 토탈보다는 모잠비크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니, 토탈이 무슨 뭐 군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뭐 경찰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치안 확보해 달라고 모잠비크 정부한테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받은 놈이 책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뭐 만약에 토탈이 책임이 있다면 그럼 모잠비크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저 원고 입장에서는 토탈과 모잠비크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그래서 공동 피고로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이제 보도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상상만 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 토탈을 피고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모잠비크 정부를 피고로 잡든 말든 그 공동 불법 행위자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피고로 잡든 돈 많은 한 놈만 막 죽자고 패든 그거는 공격자 즉 원고 마마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토탈이 지게 되면은 토탈이 모잠비크 정부 상대로 또 구상권 소송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정작 이 모든 그 돈의 원천은 육상 LNG 프로젝트인데 저게 빨리 돼야지 이제 가스를 땅에서 썩고 있는 가스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 육상 LNG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주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송이 과연 원고가 이길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지전인데 피고인 토탈이 고지를 선점하고 지금 선점한 상태에서 원고가 싸움 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로 가는 해적 가스파이프, 그 다음에 그 통신 케이블, 요게 지금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인 거예요. 예, 손상되었는데, 비상이죠, 이거. 예, 그 가스가 에스토니아로 못 가잖아요. 즉, EU 쪽으로 가스가 못 간다. EU로 배달하는 가스 양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핀란드 당국이 누군가 고의로 부순 것 같다. 이렇게 어제 12일 화요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사 중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유럽하고 영국 가스 도매 가격이 쑥 올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계절적 요인으로 가스 수요 강세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판인데 이런저런 사고까지 생겼으니까 가스값 강세 더 가속될 가능성이 이제 주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와 동시에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에너지는 부족하면 큰일 나거든요. 남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의 문제, 이런 게 다시 이제 부각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그 K조선, 특히 삼성중공업한테는 뭐 나쁜 소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